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임경희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대학생활과 목표 설정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우리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3월과 4월을 통해서 학생상담센터에 비대면 상담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학생상담센터와 언택트 만남이 미리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낭만과 열정이 가득할 여러분 대학 캠퍼스 생활을 비대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활기찬 모습으로 캠퍼스를 활보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상담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가꾸고 또 도전하며 열정을 발휘하는 데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습, 진로, 리더십, 대인관계, 자기개발,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난해부터는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과 성인들 또 함께하는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학생상담센터는 힘든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충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꼭 힘든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활기차고 또 열정적인 대학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찾아와서 대학생활의 낭만과 에너지를 함께 누리며 공유하는 열린 문화 공유의 장으로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학생상담센터에는 여러분의 소통 그리고 공감의 전문가들이 깊고 넓은 따뜻함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리고 싶을 때 편안하게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캠퍼스와 또 학생상담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할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은 어떤 내용으로 받나요? 친구분들이 꼭 어떤 심각한 문제나 심리적 장애가 있어야 방문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떠한 이야기도 상담에 가지고 올 수 있답니다. 생각이 많아 잠들기 어려울 때, 친구, 연인과 싸우고 마음이 복잡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아니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진로가 막막할 때, 아니면 또 내 성격에 대해서 아니면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의 어떠한 이야기도 개인 상담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친구들이 개인 상담하면은 조금 많이 어렵고 좀 정말 진중한 내용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담센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없거든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면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모두 비밀 보장되는 거죠? 그럼요. 친구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는 비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요. 이 예외 조항은 여러분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건강이 위험하거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비밀 보장이 1순위라면 여러분의 생명은 이렇게 0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센터에 와서 꼭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심리검사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맞아요. 이 질문도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향림동에서 친구들도 이렇게 신청할 때 심리검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심리검사를 어떤 거를 받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향림동 신청할 때도 여기 위쪽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심리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요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성격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정서검사가 있는데요. 먼저 성격검사를 보면은 성격검사에는 먼저 MBTI 성격유형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많이 실시를 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많이 익숙한 검사일 수도 있어요. 16가지 성격유형 중 나의 성격유형은 나타내주는 검사인데요. 친구들 요즘 예능이나 아니면 인터넷 하다 보면은 간이검사로 많이 실시를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는 표준화된 성격검사로 좀 더 정확한 성격검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요 시간은 30분 내외라서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좀 같이 실시해보기도 정말 재밌는 검사고요. 이 성격 유형을 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나랑 잘 맞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나랑 맞지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가 있는데요.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는 나의 최근 3주에서 한 달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소요 시간은 4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힘든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시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것을 알고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도 MBTI랑 참 비슷한 검사예요. 9가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나의 성격 유형은 어떤 거고, 내가 좀 약한 건 어떤 거고, 이 나의 성격을 받쳐주는 날개와 같은 성격은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내외 소요됩니다. 네, 다음으로 MCI 진로 탐색 검사와 홀랜드 검사인 진로 검사인데요. 이 두 가지 검사는 리아색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로 검사예요. 따라서 적성과 맞는 진로를 선택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에 입각해서 이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내가 어떤 게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접목해서 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고 진로를 나아가서 어떤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것도 소요 시간은 40분 내외 걸려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검사는 1학년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해주는 검사예요. 막상 대학에 왔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를 때, 아니면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실시해보면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학습 동기 유형 검사인데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나 수능 같은 거 공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왔지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공부하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남한테 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서검사인데요. 이 정서검사들은 좀 특징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힘든지 측정하는 검사예요. 앞에 나왔던 표준화 검사랑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객관화된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PI2와 PAI는 50분 내외 걸리고요. 문항수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내가 좀 힘들 때 측정을 해보면 좀 더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친구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걸 많이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HTP, 집나무 사랑검사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는 나의 상황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나의 지금 느끼는 것, 정서, 상황 이런 게 드러난다라고 보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몇 가지 추려봤어요. 이것도 외에도 정말 많이 있답니다. 먼저 찾아가는 단과대학별 야외 상담인데요. 이거는 친구들이 바깥에서 상담실에 찾아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단과대학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부스를 열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형 집단 상담, 그룹별로 같이 모여서 하는 상담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중고등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담자가 되어서 또래들을 직접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도 직접 실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1학년 친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뮤직공감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 부분은 뮤직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노래도 들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힐링을 하는 콘서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스케치북에 나의 고민을 적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다 같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집단 상담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어떤 만들기나 어떤 걸 그리기를 통해서 많이 개최할 예정이에요. 친구들이 나의 가면을 만들기, 아니면 나의 향초 만들기, 나의 식물 심기 이런 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학생활에서 상담센터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로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걱정되세요? 생명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생명 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의 신호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생명 지킴이가 되어 자살 징후를 보고 듣고 말해주세요. 보기.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그들은 항상 도움을 바라고 있답니다. 다 끝내고 싶어.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도와주세요.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공감해주세요. 언어적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행동적 신호를 보려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상황적 신호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그들의 신호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듣기.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해 주세요. 이런 듣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 왜 하필 나한테 털어놓냐? 도움이 되는 듣기로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니?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삶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주세요. 힘들어하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주세요. 말하기. 보고 듣고 난 후엔 말해주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을 이해해. 자살 계획을 취소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세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들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답니다. 생명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